안녕하세요.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 경제교육 박은정입니다. 60, 70년대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때였지만 요즘은 물건의 종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치약 하나를 사려고 해도 수십 종류의 비슷한 상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할 대상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광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광고를 통해 주변 세상을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정보를 가족이나 학교가 아니라 광고에서 얻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광고를 바로 아는 똑똑한 소비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광고의 의미를 체험하게 하라. 공짜는 없다. 어머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웬일인지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다영이. 오랜만에 공부를 열심히 하나보다 했더니 그럼 그렇지. 먹는 음식 광고가 가득한 광고 책자를 보고 있네요. 그런 다영이의 눈에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있었으니 하나를 시키면 하나는 공짜. 엄마, 우리 피자 시켜 먹자. 다영이가 피자 먹고 싶은가 보네?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봐. 하나를 시키면 하나가 공짜래. 샐러드도. 그래? 야, 그럼 빨리 시켜. 안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어린이 경제교육 전문가 황지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왜 안 되는 거죠? 저도 실은 그 하나 공짜 광고에 좀 약한 편이거든요. 이런 광고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정말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 물건이 한꺼번에 2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을까요? 광고를 하는 주체는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주요 목적은 이제 이윤 창출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이러한 광고들이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광고에 친숙해지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안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광고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 과장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광고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눈과 귀를 유혹하고 결국 마음까지 사로잡는 광고. 그것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은 광고에 취약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TV 광고와 프로그램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광고의 목적이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임을 알지 못한다. 어른에 비해 광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자제력도 부족한 어린이들. 그래서 기업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한다.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된 아동용 상품 시장. 미국 광고비 증가 속도를 보면 아동 광고비 시장이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에 비해서 광고에 대한 저항력도 좀 약하고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걸 갖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시기인데요. 그 어린이 프로그램 보면 만화를 하는 당시에 그 앞뒤로 캐릭터 광고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200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아동 소비자 실태 분석 조사라는 것을 좀 실시했었어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보는 평균 광고 수가 43건에 달한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 달에는 거의 100건 이상, 많게는 1000건까지도 아이들이 광고를 접한다라는 이야기,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앞뒤로 혹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좀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또 선진국들과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또 없죠. 스웨덴은 1991년이니까 꽤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 프로그램 앞뒤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를 시켰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밤 9시 이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상품의 광고가 제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가 밤 9시 이후에 부모님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TV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TV 보고 있는 그 TV를 또 바로 끄는 그게 좋은 건지.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 광고를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광고 홍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보시죠. 아이를 똑똑한 소비자로 만드는 방법. 광고를 많이 하는 것과 상품의 품질은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하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광고. 광고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이런 상품이 있다거나 이런 상품이 새롭게 나왔다는 정보 제공의 역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이 갖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광고는 이미 소비자가 알고 있는 상품에 대해 사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광고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다. 네, 광고가 전에는 상품을 알리는 거에 목적을 뒀다면 요즘은 아이들의 그 심리를 자극하는 거에 더 큰 초점을 둔 거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예전에는 상품을 홍보하는 상품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 광고가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브랜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브랜드를 강조하는 마케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은 광고에서 많이 본 것을 또 선호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광고에서 친숙한 브랜드를 부모님에게 직접 요구를 한다거나 어떤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끼리 어떤 동료의식을 느끼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브랜드가 꼭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나 뭐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금 당황스러운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광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신문이나 잡지나 혹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다양한 광고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광고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들, 장점만을 살려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과정을 체험하고 나서 광고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좋은 내용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는 과장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자주 접한 광고, 그 속에 나와 있는 상품에 아이들은 더욱더 많은 관심을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광고를 바로 보는 똑똑한 소비자로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이를 똑똑한 소비자로 만드는 방법 2. 부모는 아이들이 올바른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거실에서 TV 선매경에 빠진 다영이. 무슨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넋을 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걸까요? 내가 주스 마셔. 너 뭐 보고 있니? 엄마, 나 저거 사줘. 뭔데? 저거 새로 나온 장난감인데 재밌을 것 같아. 저거 사달라고? 야, 집에 장난감 많은데 그걸 또 사? 엄마, 그래도. 안 돼. 엄마. 안 돼요.
네, 결국 또 경고를 받게 됐는데요. 네,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졸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런 순간일수록 부모님들은 조금 차분해지셔야 되는데요.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게 중요하죠. 이때 대화가 쉽지 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면요, 마트에서 아이가 너무 심하게 조르는 경우에 우선은 아이를 차분하게 달랜 후에 아이에게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제시했을 때 이 10 중에서 네가 이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냐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아이들은 10이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이틀 후 혹은 일주일 후 이제 정해진 기간 후에도 너의 마음이 같은 상태라면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구입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떼를 쓰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조용히 또 타이르는 게 또 힘들게 되는데요.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윽박을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윽박을 지르기보다는 우선은 부모님의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건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광고 마케팅 담당자들이 부모님들을 문지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예전에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선택을 해주는 어떤 현명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이 너무 많아 그것을 막아내는 골키퍼와 같은,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고 마케팅 담당자들이 표현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똑똑한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보시죠. 아이를 똑똑한 소비자로 만드는 방법 셋. 아이에게 상품으로 광고의 의미를 체험하게 하라. 엄마와 마주 앉은 다영이. 크레파스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가 했더니 다영이는 엄마의 설명에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대체 크레파스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 평소에 캐릭터가 들어간 물건을 좋아하는 다영이에게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네요. 이거는 강아지표야. 어때? 색깔 똑같지? 이거랑 똑같아. 그치? 똑같지? 아, 그렇구나. 네, 제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에 캐릭터 상품이 있다거나 그 그림이 그려 있어서 사는 아이들을 네.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네, 좋을까요? 사실 유아들의 경우에는 만화 주인공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설득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어느 곳에서 생산이 되었고 또 누가 어떤 회사가 생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용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품으로 광고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본인들의 직접적인 경험인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를 똑똑한 소비자로 만드는 광고 올바르게 바라보기. 하나, 부모는 광고를 많이 하는 것과 상품의 품질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 둘, 부모는 아이들이 올바른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셋, 캐릭터 상품 비교를 통해 광고의 의미를 체험하게 하라. 네, 오늘 자녀들에게 광고에 대해 바로 알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광고를 봤는데 저도 어린이들과 함께 배워야 할까 봐요. 네,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라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고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캐릭터 상품을 통한 광고가
그 저항력을 줄이다 보니 잘못된 소비 습관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광고를 좀 올바르게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키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니까 경제 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이며 또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이제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서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조금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아이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안겨주고 싶다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이런 경제 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 경제 교육,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